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고 상태는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연히 잔고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와 신라젠에 대한 호재 혹은 긍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노메딕스와 신라젠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 주식 잔고는 다들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계속해서 거래는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노메딕스에 대해서도 다시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로 떨어졌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던 수익률이 지금은 마이너스 4%로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 원금을 다시 한번 원금 손실 구간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나노메딕스가 장을 종료를 하고 나서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나노메딕스를 보유를 하셨거나 보유를 하려고 계속 지켜보시던 분들도 많은 이제 궁금증과 해석이 분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수와 다른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중 조절 등을 통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도 맞고, 굉장히 양면성이 존재하는 타이밍에 이런 호재성으로 판단이 가능한 공시가 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노메딕스의 상태를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거래원 기준에서 보면 순매수 상위로는 미래대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원래는 이제 3일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지수는 밀리는데 장중에 단타를 치면서 어쨌든 순매수가 상인 상태로 마감을 하였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원래 나노메딕스의 본 주인 혹은 자주 보였던 창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쪽 창구들에서는 계속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IBK증권은 뜬금없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잠잠한 상태고, 반대로 지금 그동안 삼성증권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그러는데, 또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순매수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공시가 뜬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노메딕스에 대한 전환사채라는 것으로 해서 공시 등에 대한 뉴스 화면인데요. 일단 오늘 장 끝나고 5시 22분에 공시가 하나 떴는데, 사실 지금 이 공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공시인데, 이게 5월 22일 날 100억 원을 이제 마련을 이제 하겠다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냐 마냐에 대한 굉장히 지루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내일이 22일인데 그날 돈이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시가 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공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우선 전환사채권을 이제 정정 발행 결정으로 돼서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100억 원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100억 원이고,
다음에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이 아니라 운영 자금의 성격으로 100억 원이고, 뭐 만기일은 3년이고, 다음에 좀 계속 내려보면, 청약을 지난 5월 22일 날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당시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시작을 하고 또 폭락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찍어내고 또 이 1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납입일이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었던 그런 종목인 게 사실인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납입일이 지난 10월 23일 날 이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납입일이 10월 25일자인 상태였는데, 이틀 남겨두고 정정 공시로 또 11월 22일로 연기를 하는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또 추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고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대기 중인 것도 있고, 굉장히 좀 해석이 여러 가지 공존을 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까도 고민을 했었지만, 뭐 어쨌든 공시가 뜬 것도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는 상황이 지금 공시가 뜬 이 시점에서도 갈리는데, 공시가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버리면 뭐 저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릴 것 같아서, 뭐 그냥 20일과 21일 날 그래핀 박람회에 대한 뭐 기조 연설도 하고 뭐 이제 참석을 한다는 것,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것을 호재로서 이용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공시가 뜨면서 당장 내일인데 이 상태에서 이런 확정적인, 마치 내일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도장을 찍어줄 법한 공시가 뜬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쭉 내려서 보면 어쨌든 사용 목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100억 원을 원자재, 뭐 샤시, 뭐 소방차 만드는데 샤시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구입 같은 것을 하는데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면은 스탠다드 그래핀에 어떻게 보면 나노메딕스에 매수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는 나노메딕스 그 자체보다는 이 그래핀 테마에 대한 스탠다드 그래핀 자회사에 대한 것을 보고 다 뭐 버티고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 내역은 이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하고 2010년도에 김영호 대표가 설립한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필룩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전환사채 투자를 해가지고 50% 수익을 냈다 뭐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나노메딕스에 투자를 했으면 얘네들도 절대로 손해를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호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 사항 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정정 사유가 옵션 사항 및 발행 권종 최종 확정에 따른 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이 권종을 최종 확정을 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나노메딕스에 100억 원이 드디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내일 이게 전자납입 공시가 언제 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공시가 뜨게 되면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이 이때처럼 6월 18일 이때가 이제 아마 스탠다드 그래핀
100억 규모 사채 취득 이것 때문에 점상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처럼 바로 점상이나 어쨌든 급등 뭐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다만 지금 저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물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저 역시도 스탠다드 그래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전에 뭐 이게 뭐 몇 배를 갈 거다,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시기에 물론 예정은 됐었겠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공시가 나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 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언제든지 위로 쏘아 올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지수와 우리나라 현재 주변 이런 그 시장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라서 물론 단기 약재이기는 하겠지만 안 좋은 상태라서 시장에서 과연 내일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굉장히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반대되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수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으로 잠깐 또 얘기를 넘어가 보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도 또 이평선이 5일선, 21선을 다 깨고 내려와 버린 채로 장이 마감을 했는데 지금 뭐 일봉으로 봤었을 때보다도 저는 사실 주봉에 대한 요 부분 연속 4주 봉을 그리고 있는 이 타이밍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켜봤던 이유는 HLB로 차트를 옮겨서 보면 지금 이때와 굉장히 흡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라젠이 바로 이제 HLB처럼 급등을 하기 위한 그런 게 나타나려면 당연히 HLB도 이렇게 호재를 뿌리면서 갭상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한번 갭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완전히 진짜 우주로 로켓을 쏴버렸는데 신라젠이 바로 그렇게까지는 될 만한 재료가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홍콩 중국 놈들이랑 엮이기는 했어도 이 팩사백에 대한 뭐 이제 그 피부암 쪽에 대해서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호재 재료가 나오기도 했었고 호재 재료가 나오고 나서 음봉을 보여주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급등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에 이제 움직임을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또 이것도 확률이 모호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기대감을 가져보자면 이 HLB에 대한 차트를 단순 계산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자면 신라젠은 내일 주봉이 마감을 할 때 이 5일선이 현재 기준으로 18,100원인데 금요일날 종가가 18,100원 이상으로 올려진 채로 마감을 하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봉이 갭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약간 억측일 수는 있으나 그런 비슷한 차트를 그려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최대한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희망회로를 돌리는 좋은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코스닥 상황과 코스피 상황이 지수가 지난 연속 3일 연속 3일이라기보다는 어제와 오늘 이틀 상황에서만 봤었을 때에도 지수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도 그렇고 콜옵션, 풋옵션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에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올려놨다가 이제는 팔아먹기 위해서 명분을 찾다가 그 명분을 지금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무역협상 1차 협상에 대한 난항 안 될 수도 있다. 또 홍콩 지금 요즘 시위 때문에 난리인데 이건 인권 문제로 인해서 격화되고 하면 합의가 불발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우려 또 그거에 따른 뭐 미국 시장 뭐 그렇고 또 이제 이런 피로감들 때문에 이 매도를 하기 위한 이유를 명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락세를 강하게 때리는 것도 있겠고 또 지소미아 종료가 내일 자정인데 그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아울러서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주한 미군의 뭐 한계 여단 수준인 병력을 일부를 철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과 겁을 집어먹을 수 있는 얘기들을 뿌려대면서 투매를 유도를 하는 뭐 그런 현재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어쨌든 꼬꾸라지면서 적어도 신라젠에 들어간 자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기다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놔뒀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오늘로서 지수 차트가 지금 뭐 21선뿐만이 아니라 61선까지도 깨진 상태라서 주봉으로 보면 지금 20주선을 깨트린 상황이고 20주선이 636.97인데 지금 현재가 635.99니까 이미 깨졌고 한번 깨졌다면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봉으로 봤었을 때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등하다가 내려가고 또 반등하다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 불장 랠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 단기 급한 하락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뜨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면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뭐 호재다 뭐다 하지만 어쨌든 이 차트 모양을 봐서도 힘겹게 꾸역꾸역 윗골이 달아가면서 올렸는데 만약에 내일 이게 호재로서 크게 뭐 급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한 방에 잡아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그냥 뭐 무너져 버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젠도 어찌됐든 뭐 대주주 매도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의 뭐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지만 블랙록에 대한 이제 얘네들이 물린 가격도 있고 공매도를 상환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무리 그런다 한들 걔네들이 뭐 시간이 뭐 어쨌든 우리들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단기 흐름을 더 받아서 오히려 공매도를 상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뭐 공매도를 상환할 때 미리미리 좀 싸게 상환할 수가 있으면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더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상환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 둔화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현금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된 거 놔두면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할지 지금 계속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다들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셨을 테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나고 있었을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 때에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것이 방법일 수 있고, 단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이나 비중 조절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상당히 탄탄하고 좋은 종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반등했을 때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좀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방법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 비중 조절인데,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주식이 100%인 상황인 경우에, 근데 그 투자금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 장세에서는 일부분이라도 좀 현금화를 해두신다면 만에 하나 금요일날 지수가 그냥저냥 마무리됐는데 월요일날 또 급하게 폭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물타기를 하거나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이 같이 폭락을 할 텐데, 그 종목에 저가 매수를 들어갔다가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손실 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먼저 계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다시 벌어둔 돈을 까먹고 지금 굉장히 또 위기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혹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노메딕스에서는 호재 공시가 나왔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도 호재 공시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재료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먹히기에는 세력들도 어찌됐든 지수 상황이 좋을 때 올려주지, 안 좋은데 잘못해서 자기 돈들 써가지고 돈 써서 주식 올려놨다가는 오히려 저항 맞고 더 이제 자기네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올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비중 조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이러한 공시나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제 생각을 참고로 하셔서 취사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기운이 나고, 또 가급적이면은 좀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